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이 기업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오랜만에 로봇에 좀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수급을 잘 따라다녀야 되고 지금 이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내가 산 기업이 오르길 바라는데 내가 산 기업이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르고 있거나 시장에 관심 가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따라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한 줄이라도 써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달아주시는 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 하나로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거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좀 이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거래 대금이 어디로 몰렸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설 전이라 확실히 거래 대금이 없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 다른 쪽에 좀 힘이 빠지고요. 다른 쪽에 또 몰리면 또 힘이 들어갔던 데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강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자에서 양봉을 세우다가 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사실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상 투자자들이 뭐 1억 또는 몇 천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하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시가총액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높지만 내가 한 주를 살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86만 원이에요. 두 주만 사도 160만 원, 170만 원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 초보고 돈이 많이 없으면 뭘 사야지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다들 삼성전자를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좀 더 강한 게 뭐냐? 개인 투자자가 좀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HBM 관련해서도 이번에 엔비디아에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둘 다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 HBM3 때는 SK하이닉스에 비비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사실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기 힘든 기업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 삼성, LG, 뭐 SK, GS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LG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는 기업 중 하나죠. 뭐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나 보지 그걸 제외하면은 뭐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이 외면하는 기업들 중 하나인데 정말 오랜만에 LG전자가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좀 이따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미국 내에서 사실 관세가 좀 다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로봇 부분이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기대감으로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올해 6월부터 현대차 곱하기 2배 레버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배수 ETF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이제 상승은 아니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기술 원전에서도 가장 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좀 가벼운 걸 열심히 좀 올리려는 모습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설 이전이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이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예요. 그래서 하방의 2배수에서 마이너스 1.4%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 2배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죠. 최근 셀트리온이 좀 강합니다. 그 이유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뮨 덕분에 점상을 갔는데, 사실 ABL 바이오랑 이 에이프릴 바이오랑 이제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좀 망쳐놓은 이 분위기를 에이프릴이 좀 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셀트리온이나 좀 바이오 기업들이 좀 추세 전환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마트 최근에 새벽 배송에 대형마트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에 좀 상승세가 최근에 강한 상태고, 그다음 소비재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보통 그때 소비가 늘어나거나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랠리가 나온 다음 연도에 소비가 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벌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벌고 다음 연도에 돈을 쓰더라. 작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전산업, 원전 아까 얘기했고요. 네,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 1배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관심 가는 게 첫 번째는 LG전자. 뭐야? LG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쏠렸구나. 왜인지,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애매한데, 이 바이오가 이제 슬슬 다시 출발하려나? 최근에 ABL 바이오랑 알테오젠이 좀 분위기를 망쳐놨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밑에서 놀고 있는 거래대금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외국인이 뭘 사고, 기관이 뭘 사고, 뭘 사고 팔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사는 건데, 삼성전자를 꽤 많이 샀어요. 그래서 5,561억 원. 외국인은 뭐 사실 단가가 싸다고 사는 건 아니죠.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조금 샀습니다. 최근에 양봉이 나왔고,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 2배수 ETF가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기관도 현대차를 좀 샀습니다. 최근에 개인만 사다가 드디어 좀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슬슬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피 지수 2배수. 그래서 유의미한 수급은 사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현대차랑 삼성전자 정도인 것 같고요. 개인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많이 지금 4,600억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밑에 외국인 보면은 매도한 거를 그대로 개인이 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도한 게 딱히 유의미한 흐름은 없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하이닉스랑 팔긴 했지만 대단히 뭐 유의미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는 의미가 없고, 외국인 기관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정도만 관심을 두는 걸로 하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매도했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대로 외국인한테 갔고요. 현대차는 그대로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던져줬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를 열심히 개인들이 샀거든요. 근데 그 인내심이 상당히 짧았는지 반등이 조금 나오자마자, 사실 본전 아니면 약수익이거나 거의 대부분 본전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아마 들고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 좀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좀 배가 아팠는지,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이 본전 매도를 하든 뭐 약손실을 하든 매도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지금 다 분위기가 좀 애매해요. 뭔가 움직이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타이밍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고, 상황 보고 정리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퇴직연금에다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굴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공식이 뭐였냐면, 퇴직연금은 미국 지수에다 투자한다라는 게 거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그 공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빅테크와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퇴직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미국 지수를 투자해놓고 보다 보니까, 제가 2025년도에 미국 지수 상승률 나스닥이 25년 기준이에요. 25% 올라갔다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25%면은 사실 1년에. 근데 국내 지수가 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을 투자를 하다가 뭐야 한국인가? 그래도 뭐야 26년부터는 다르겠지. 26년 가니까 국내 지수가 또 막 20%씩 올라요. 그리고 미국 지수는 마이너스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포모가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내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개미 ETF 금액 및 비중 변화를 보면은 지금 비중이 원래는 51대 18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42대 3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이 한국에 투자하는 ETF가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금이 많이 넘어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승률을 보더라도 ETF 지금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38% 연간, 반도체 ETF가 171%, 코덱스 반도체가 157%, 코스닥 150이 51%, 고배당주가 91%. 이게 다 한국이에요. 미국은 뭐예요? 뭐 잘해봐야 1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6%대 뭐 138% 비교를 해보면 사실 당연히 뭐예요? 포모를 느끼겠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국내 주식으로 스물스물 퇴직연금 개미마저도 단단했던 이분들마저도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지수에 확실히 이제 거래대금이라든가 예탁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코스피 상위 종목, 코스닥 상위 종목만 움직이는 이유는 이 ETF들이 결국엔 뭐예요? 상위 200개, 상위 150개에 뿌려지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종목의 수급이 더 많이 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이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강구도 자리를 잡게 된다. 왜 양강구도예요? 마이크론이 HBM4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테스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둘이서 독점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 물량의 뭐 약 70%를 차지하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후에 바로 양산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탄하게 이 두 개가 시장을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같아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다크호스가 있죠. 거래대금 돈이 갑자기 몰리고 있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LG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한 22% 강하게 도약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로봇 덕분에 좀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로봇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LG전자에 대해 피지컬 AI 경쟁력 확대로 사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게 뭐 실적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에서 한 1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뭐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원래 전망치가 얼마였냐면은 1조 한 3천억이었어요.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1조 6천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인 1조 3,700억 원을 웃도는 수치로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 이유가 뭐냐? AI 엑사원, 이거는 이제 이 LG의 AI입니다.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그리고 산업용 로봇 물류 클로이 캐리봇 등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해서 지금 LG가 꽤나 로봇에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가 LG 하면은 로봇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서빙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진출하고 준비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다른 데가 더 앞서 나가지만 좀 가정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달 로봇, 물류 로봇 이 부분에서 LG가 꽤나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LG가 좀 진심을 다하기로 했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조입니다. 냉난방 공조인데 뭐 이게 어디 쓰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무조건 필수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데가 GPU 구매가 아니라 냉난방 공조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작년 초 출범한
ES사업본부는 가정용 에어컨에서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냉난방 공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칠러가. 그래서 LG의 냉난방 공조 R&D를 가속화하고 지역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AI 전환 관련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겠다.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진출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로봇 데이터 센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도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LG전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좀 LG 전반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LG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 하나만 보기보다는 LG를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가총액이 작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좀 조성해주는 이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8530이라고 해서 타이거 LG그룹 플러스라는 이 ETF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G그룹을 좀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총이 한 150억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시장을 조성해주는 이 운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매도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화학, 전자, LG, 디스플레이, GS건설, GS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GS도 원래 이 LG로 같이 있다가 분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LG에 피가 흐릅니다. LG이노텍, 성할건강, CNS까지 해서 LG 관련된 기업은 사실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LG 전체적인 성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이젠 좀 이 거래대금 이 정도면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 플러스고요. 138530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LG그룹 플러스가 정말 오랜만에 양봉을 크게 세웠습니다. 근데 추세가 전체적으로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무조건 저는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손절을 명확하게 LG가 사실 많은 분들이 신뢰가 없어요. 왜? 오를만 하면은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뭐 이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추세가 좀 시작돼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LG 저 ETF 손절가 명확하게 9,000원을 칼같이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는 LG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LG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오랜만에 추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돈 모였으면 이 정도 거래대금 쏠렸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쏠 거면 지금 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쪽이 있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M 하면은 우리 때는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H.O.T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FX 뭐 이런 아이돌들이 있었던 우리 이 엔터가 S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SM에 뭐 NCT라든가 아니면 라이즈 뭐 아니면은 뭐 에스파 뭐 하츠투하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엔터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6.6%, 영업이익은 62.2% 증가한 수치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이번에 발표가 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매출액의 30%, 손익 구조가 30% 크게 바뀌지 않으면 3월쯤 발표납니다. 근데 미리 발표했다는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SMCNC나 SM재팬 등 주요 종속법인들의 실적 개선과 디어유의 연결 편입 효과 또한 연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NCT 드림, 에스파, 라이즈, NCT 위시 등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투어 확대가 수혜가 되고요. 이 NCT라는 게 사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NCT 드림도 있고 NCT 위시도 있고 NCT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 안에 한 명 한 명 누가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사실상 인기가 많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M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 여기서 하츠 투 하츠만 잘 되면 상당히 그 이상은 바랄 게 없다 생각이 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엔터 쪽이 올해가 좀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충분히 올해는 이 공연이라든가 또는 굿즈 또는 콘서트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터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갖는 게 이제 475050 에이스 케이팝 포커스라고 하는 이제 엔터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있는 게 하이브. 최근에 BTS가 조만간 완전체로 컴백하죠. 그다음에 SM 방금 전에 사상 최대 실적, JYP 엔터, YG 엔터, DOU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CJ ENM, 노머스도 약간 DOU 같은 기업이고요. YG 플러스가 YG 엔터, 큐브 엔터, 드리머스 컴퍼니 해서 사실 엔터의 좀 전반적인 이 밸런스 있게 추세를 잘 따라갈 수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터 기업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엔터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본다면 지금이 저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케이팝 포커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추세가 이제 막 좀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슬슬 모이고 있는 상태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 왜? 잘라도 짧게 자르고 벌 때는 더 크게 벌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부터는 사실 나가봤자 마이너스 7% 이거밖에 안 나가거든요. 손절 나가봤자. 근데 여기서 오르면 20%예요. 그래서 손익비가 한 1대 3은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명확하게 칼같이 잡아야 돼요. 안 가면 그냥 잘라야 돼요. 그래서 K팝 포커스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손절가는 17,000 얼마입니까? 11,700원이네요. 11,750원 명확하게 칼같이 손절가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저는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사실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건데 이제 추세가 시작되나 해서 정리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관심 둬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관심 가져야겠다 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관심에 넣어놓고 계속 관심에 두고 추적해야 되는 구간은 왔어요.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이거는 추적하다가 정리가 되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LG 그룹 ETF 그 다음에 엔터 ETF 관련해서 저희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만 좋잖아 이게 아니라 돈이 몰린다면 또는 거래대금이 쏠린다면 그러니까 왜 쏠리는지 왜 좋은지 얘가 이제는 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편견이 사실 결국에는 풀어 놓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에서도 사실 은행을 왜 찍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웬만한 기업보다 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들어와서 가면 버는 거고 안 가면 짧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고 또 기회가 와. 잘랐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잘랐더라도 기회가 또 오면 또 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잘라도 사실 두 번, 세 번 자른 거를 한 번의 수익으로 훨씬 손절보다 2배, 3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걸 가져버리면은 손절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린 좀 여유롭게 그 다음에 우린 좀 유연하게 돈 몰리는 방향을 같이 좀 따라다니면 저는 충분히 시장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이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거 좀 무료로 나눠준다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받아서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고, 그 대신에 어플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써요. 꼭 필요한 글들은, 봐야 되는 글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뭐 이것만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하시겠냐 뜨거든요. 그럼 그 허용만 바로 설치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2026년 버전 업데이트한 자료집,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수혜 리포트에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2026년 로봇 자율주행, 2025년 하반기 로봇,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1일, 10일, 9일, 6일, 5일 저희가 무료 추천주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 운영하니까 전부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큰 힘을 제가 한번 다 읽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